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잠잠했던 빗썸 거래소가 코인 시장에 활발한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살펴보고, 사우디가 리플과 손을 잡고 중동이 코인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도 미국 주식이 오르면서 7월 마감을 하게 됐는데,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은 굉장히 강하다. 이건 지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미국은 너무나 강하고 골디락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은 1987년 이후로 가장 많은 상승이 일어난 그 달이었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13일 연속 상승이 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987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987년은 이 뒤에 블랙 먼데이가 와가지고 주식이 급락을 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심리적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주식의 장이 좀 꺾였을 때 그 뒤에 코인 시장으로 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하면서 코인 시장으로 돈이 언제 넘어올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특이사항으로 29K의 매수벽이 새롭게 생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매수벽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아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갈색고래나 보라고래 모두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한 이 상황에서 좀 더 넓게 봤을 때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 어드레스 모멘텀이라고 해서 새롭게 이제 월렛이 추가되는 게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보시게 되면 뭐 불장 때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신규 어드레스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로 이 중장기적인 걸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이 시장이 앞으로 나아질 시장인지 아니면 하락을 하게 되는 시장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의 어댑션은 이 뉴 어드레스 모멘텀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 코인 시장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코인 시장,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계속 매스 어댑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지션 카운트 모멘텀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NFT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었고, 그 뒤에 하락을 했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스 어댑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경우고요.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이거 올랐을 때 저희가 관심 받았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장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본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단기적인 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뷰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하락 횡보를 하는 상황에서 많이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제가 멤버십 라이브 때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기회인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힘들지만 왜 기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클은 뭐 힘든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요. 사이클은 그대로 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지표들을 봤을 때도 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봤을 때 1개월 정도, 그 다음에 1개월에서 2개월 사이는 조금 힘들 수 있는 지점이 다가다르기 때문에 인내를 하면, 그리고 전략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임하면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 말이 잘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 추스려가지고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을 제외한 비트코인 ETF는 캐나다에서도 있었고, 큰 이슈는 아니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대를 좀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계속 무너지고 뭐 계속 어덥션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채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장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이 시장을 어떻게든 키우려고 규제도 하고 그다음에 돈이 들어오기 위한 창구를 만들고 하는 장인가 이런 두 가지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된다면 저는 당연히 2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코인 시장이 단기적으로 힘들고 좀 하락을 하더라도 그 뒤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계열로 갔을 때 올라갈 거다. 이런 것들을 믿고 저는 이 시장에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중장기적으로 매매, 그 다음에 이 안에 빌더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코인판에 들어오셨을 때 본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물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변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장에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힘든 게 좀 이제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리플과 이제 국제 결제망에 대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런 파일럿 테스트는 국가 간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CBDC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리플이 가지고 있는 결제망의 그런 기술력이 다른 중앙은행들이 차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디벨롭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리플의 가격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제 결제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XRP에는 당연히 호재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플과 이제 그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도 저희가 챙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꼭 리플뿐만이 아니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이 코인 시장에 저는 하나의 키 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돈적인 부분도 계속 챙겨가고 있는 상태다. 계속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동 자금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하나의 힌트 정도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가 이제 두바이에 거래소 최초 라이센스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두바이는 크립토 관련돼서 CEO들이나 프로젝트 팀들이 굉장히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바이가 크립토 허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규제적인 부분에서도 하나씩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일본에도 다시 한번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을 했고 두바이에는 실제로 이제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고 바이낸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런 국가들에 착착착 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 그다음에 중동의 자금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단초가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결제 관련돼서는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로 2030년도까지 100억 달러를 절약하겠다. 이런 거는 리플이 낸 보고서기 때문에 크게 이런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두고 싶은 게 뭐냐면 결제망에 있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꼭 해외 송금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결제가 얼마나 쓰레기 상황인지 레가시에서 해외 결제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프라가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 중에 트랜지션 티어리라고 해서 거래 비용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세상은 발전한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에 맞춰서도 그 결제에 한정해서도 리플이나 이 블록체인 쪽으로 이 레가시에 있는 금융권이 넘어오는 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테더가 좀 잠잠한데요. 테더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왕이 됐잖아요. 근데 테더가 지금 2분기 보고서를 냈는데 EQ 보고서를 냈는데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양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이 분기에 거의 1조 2천억 정도 1.2조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만히 앉아서 이제 벌고 있는 단계다. 이게 계속 스노우볼 효과로 그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준비금도 거의 3조 넘게 더 추가가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도 테더는 복리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테더가 분기마다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잊고 있었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분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2분기에도 테더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뒤에서 지켜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조만간 트위터에 X죠. 여기에 월렛에 코인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추가가 되지 않았지만 코인이 추가가 된다고 하고 있고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거기 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 걸 넣을 거고, 그러면 한 계정당 이 트위터는 그냥 월렛이 될 거다.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봤을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 과정에 있다. 이 부분, 그러니까 X, 트위터가 코인을 넣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갈지, 그럼 그 코인들 오르겠죠. 그러면서 실제 매스 어답션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그러니까 트위터뿐만이 아니고 우버에서도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어답션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코인 시장에는 궁극적으로는 너무나 큰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걸 하기 위한 인프라를 세팅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빗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커브 파이낸스 점에서 가두리 해가지고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막 500% 더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좋은 일은 아닌데, 빗썸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8월 1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수수료 무료 가상자산 10종씩 추가한다고 하냐면은, 빗썸이 전체 그 거래 시장에서 한국만 했을 때 볼륨으로 따졌을 때 볼륨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해요. 점유율이. 그만큼 위기인 거예요. 6%까지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점유율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 빗썸은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0개의 코인을 수수료 무료라고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수수료 무료가 되면은 개인도 개인이지만 여기서 트레이딩하는 봇들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수료가 싸져서 그러니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볼륨량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 자명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은 확실히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앱토스, 스택스, 플로우, 스위, 비트코인 골드, 피르마, 블러, 웨이브, 메탈, 룸 네트워크, 한국인이 다 좋아하는 코인입니다. 한국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코인이고, 업비트에서부터 빗썸으로 거래 대금을 좀 빨아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 10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반드시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면서 실제로 가격도 오르고 볼륨도 오르는구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드라고 이번에 코인베이스에서 L2가 나왔는데, 제가 멤버십 라이브 때 이거 구조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베이스에서 옵티미스틱 롤업 OP를 가지고 이제 L2를 만들었고, 거기서 나온 민코인이에요. 그러면서 거의 4,000배였나? 상승을 했는데 94%가 하락을 했습니다. 러그죠. 여러분들께서도 코인 시장에서 장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코인으로 막 이제 움직이고 이럴 때 돈 삭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도 봐야 되는데, 리플이 SEC가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게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게 하나의 리스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DCG 그룹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파산에 이제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큰 돈을 묶어놨고, 이게 3A로 캐피털이 터지면서 여기가 이제 연쇄로 좀 충격을 받은 건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파산을 해야 되고, 그런 챕터 11 파산에 다다르고 있다. 이거 만약에 하락장이었으면 이 기사만 나왔어도 진짜 비트코인 가격 1K 정도는, 1K가 아니라 진짜 20K였으면 18K까지 빠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이슈거든요. 장이 DCG 같은 경우는 묻혀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하락장이었을 때는 큰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였다. 그래서 제네시스가 조만간 파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나왔을 때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